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 30가지 중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나머지 1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수급자나 차상이라면 우체국에서 하는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보험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원만 내면 재해 사망 시에는 2천만원, 상해 입원, 통원 실손 의료비가 보상되고 사고에 따른 유족 보상도 돼요. 3년 만기형도 있는데 이건 3만원을 내면 되고요.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 중 15세에서 6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어요. 또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면 1년 만기의 경우 만원, 3년 만기일 경우에는 3만원을 돌려주고 해마다 계약을 갱신하면 지속해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수급자와 차상위에게는 정말 좋은 보험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요즘 서민금융 대출 상품도 정말 많죠. 세망 홀씨부터 시작해서 햇살론, 미소금융, 사이돌, 여기에다 민간금융회사의 대출 상품까지 한다면 정말 많은데요. 너무 많다 보니까 대체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여러 은행과 캐피탈과 같은 여신 전문 금융회사, 저축은행 등과 제휴해서 180여 개의 대출 상품 한도와 금리를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맞춤 대출 서비스를 해줘요. 이 맞춤 대출 서비스 이용하면 금융회사별 0.5에서 3%가량의 우대 금리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대상에 제한이 있어요. 3개월 이상 소득이 있고 연체가 없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3.3% 세금 신고 프리랜서만 가능해요. 혹시나 이에 해당하신다면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서비스 이용해 보시고요. 만약 마음에 드신 대출 상품이 있다면 금융회사에서 서류 심사 안내 전화가 올 거예요. 또 제게 수급자는 어떤 대출이 제일 괜찮은지 물어보시는데요. 제 생각에는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수급자이면서 등록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성가족, 다문화 가족 등이 하는데요. 대상이 되신다면 대출한도 1,200만원까지 연 3%의 이자로 최대 5년 이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요. 거치 기간도 1년을 둘 수 있고요. 이에 대한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일상교출로 하시면 돼요. 수급자와 차상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 18번째는요.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열차 운임비가 할인된다는 거예요. 수급자분이 역 창구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신분증으로 수급자인 것을 증명하면 열차 운임비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할인 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이라서 1년마다 재등록해야 하고요. 한 명당 한 번에 한 번만, 하루 최대 2번, 한 달에 8번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수급자는 공공기관의 체육, 문화, 주차시설을 이용할 때 금액이 감면돼요.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약간씩 내용이 다르게 한데요. 많은 지자체들이 수급자나 장애인에게 공용주차장이나 체육문화시설과 같은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거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합운동장이나 체육관, 공원, 문화센터,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등을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또 이런 감면을 받을 때 홈페이지에 감면 자격을 사전 접수해 놓으면 수급자 증명서를 일일이 갖고 다니지 않아도 할인되는 곳이 많거든요. 각 지자체에 이런 공공시설 감면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의료급여를 받고 계시는 수급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감면돼요. 이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하는 불이웃 무료 중개 서비스인데요. 서울은 전세나 월세 환산 보증금이 7,500만 원, 경기 인천은 6,500만 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5,500만 원, 기타 지역은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중개 수수료를 무료로 해줘요. 만약 경기도에 사는 수급자라면 2억 원 이하의 집을 매매했거나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다음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갖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출장 검사장을 포함해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의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수수료가 면제돼요. 보통 차종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비용이 약간씩 다르긴 한데요. 정기검사는 보통 17,000원에서 29,000원, 종합비용은 48,000원에서 65,000원이 나요. 그런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이 부분이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검사로 인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잘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운전자의 안전과 환경오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수급자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 22번째는요. 과태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청에서는 누군가 질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전에 당사자에게 열흘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요.
그래서 왜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과태료는 얼마인지, 의견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다든지 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전해주죠. 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위 등급 상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미성년자가 자료를 내면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의 50%를 감면해줘요.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감경 여부나 감경 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잦은 납부자는 20%를 중복으로 감경받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과태료가 있는 수급자분들은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더 유리해요. 그 다음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백내장 수술, 틀니, 임플란트를 지원해줘요. 만 60세 이상인 수급자 차상위 분들이 이런 치료를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지급해드려서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틀니와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에게만 지원이 되는데요. 틀니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은 비용이 5%, 2종은 15%, 차상위는 5%에서 15%만 부담하면 되고 임플란트는 2개까지만 지원이 되는데 의료급여 1종은 비용의 10%, 2종은 20%, 차상위는 10%에서 20%만 부담하면 돼요. 60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인 분들에게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도 한쪽당 120만원씩 지원해주니까 혹시 필요한 분 계시다면 보건소에 신청해보세요. 또 수급자 가구에 있는 5살부터 18살까지의 유청소년들은 한 달에 8만원가량의 스포츠 강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나 수영, 검도, 헬스, 요가, 댄스, 에어로빅, 탁구 시설 중에 스포츠 강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다음 달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유출하지를 못하고요. 만약 스포츠 강좌를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년 12월쯤에 홈페이지나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만약 이용 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신한카드사 홈페이지나 ARS를 통해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이용자로 선정이 되면 최소 8개월 동안은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건 지자체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다음은 산림청에서 하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에요. 이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장애인분들이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습재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입장료와 숙박비, 프로그램 이용료를 1인당 10만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며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학교 입학할 때 기회균등 전형을 통해서 입학할 수 있고 대학교 입학해서는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1년에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기회균등 전형은 정원 외 전형이라 뽑는 인원이 적어서 경쟁률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수급자는 외부군 훈련이 면제돼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보거든요. 또 병무청에서는 생계 곤란 사유 병역 감염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이건 병역 의무자가 없으면 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병역을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제도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가족 중 부양 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 능력을 초과해 있으면 지방 병무청장이 감면 여부를 결정해요. 혹시 군입대를 앞둔 분 중에 가족분이 중증 장애인이거나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등이 계시고 재산이 7,850만 원 이하이면서 수급비를 포함한 소득이 1인 가구 73만 원, 2인 가구 123만 원이 안 된다면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원 감면 신청해 보세요. 다음은 푸드뱅크예요.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이 식재료나 반찬, 가공용품, 생활용품 등을 기부하면 편의점처럼 생긴 푸드마켓에서 이걸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대상자 한 명당 한 달에 최대 5개까지 해당 마켓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고른 다음 카운터에서 이용자 품목을 확인하면 돼요. 대상은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분 순으로 지원되는데 워낙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역에 따라서 대기가 1년이 넘어가기도 하고 대상이 된다고 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이용할 수 있어요. 요즘처럼 물가가 비쌀 때는 푸드마켓이 너무나 유용한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않은 것도 있고 예전만큼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물건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정말 유용한 복지 서비스이니까 혹시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예요. 수급자분들은 수급비가 적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에 따르면 2017년에 1인 가구 기준 최저 식품비가 23만 6천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은 이해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2017년에 조사한 자료니까 지금은 더 그럴 텐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급자 차상위분들이 채소류나 과일류, 우유, 계란을 살 수 있도록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거제시, 김제시, 당진시, 밀양시, 괴산군, 예천군, 청양군, 평창군, 해남군 등 9개 지자체에서 농식품 바우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다음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시행되면 농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평생교육 바우처예요.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분들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7일부터 29일까지였는데요. 이때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따로 또 선발을 해요. 그래서 선발이 되면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이 등록된 기간의 수강료, 해당 광자의 교육비와 재료비를 1년에 35만 원 지원해줘요.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여러 개의 광자를 수강할 수도 있는데요. 외국어나 취미 교양 광자, 컴퓨터, 자격증, 학점 은행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신청 기간 내에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수급자, 차상위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임대주택을 선정할 때 우선권을 준다던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던가 수급자분이 아이를 낳았을 때나 돌아가셨을 때 지원금을 준다던가 가사간병 서비스를 해드린다던가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바꿔준다던가 하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 커뮤니티에 사업 이름을 적어둘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나무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